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방향성이 핵심 쟁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송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상자산 시장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증권거래위원회 주요 인사의 발언 공개 여부에 맞춰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크립토 마켓의 증권성 범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죠. 전 SEC 기업 금융국 국장인 윌리엄 힘먼 국장의 연설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소송을 맡고 있는 사라 넷번 판사가 SEC의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명령에 SEC가 제기한 항소의 결과인데, 리플 커뮤니티의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조만간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고인 미 SEC가 계속 소송을 지연시켜 판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XRP의 개발사인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SEC는 리플사의 자체 코인인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리플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억, 한화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XRP를 유통시켰다며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미국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가 되는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이익은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되는지에 따라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양측은 이중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리플사의 경우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중이죠.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바로 윌리엄 힘먼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인데, 힘먼은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구조를 바탕으로 거래되어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기사에서도 버젓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이번 판결은 각국 금융당국이 증권성 범위를 가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에서는 리플사와 SEC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가상자산 정책도 지금과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번 소송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SEC에서 9종의 코인에 관하여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었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등 5개의 거래소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었죠. 현재 일각에서는 SEC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내놓았었는데, 증권성 범위가 넓어지면 SE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CFTC의 관할이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미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지난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비트코인 감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업계는 힘먼의 연설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먼의 증언이
공개가 된다면 리플사에게 유리하겠지만 법원이 행정 절차 영향을 본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알려져 있는데 힘먼의 연설이 공개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느냐에 따라 임팩트가 또한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죠. 최근 SEC가 크립토 마켓에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지켜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소송을 거는 마치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이루어진 코인베이스 관련 SEC의 소송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부자 거래로 시작된 이 소송이 갑자기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으로 바뀐 것을 보며 코인베이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 또한 혀를 내두르게 되었죠. 예, 현재 미 의회에서 또한 SEC가 아닌 CFTC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지난 6월 CFTC의 권한을 확대하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인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 관할에 속하는 게 시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CFTC의 의장 로스틴 베넘의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품 자격을 갖춘 가상자산이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는 될 것이라며 CFTC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언급 또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체적으로 SEC보다는 CFTC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암호화폐가 미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크립토 마켓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국제 송금 프로젝트 리플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탈중앙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플은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죠. 최근 리플은 메타버스와 NFT 등 단순 송금을 넘어선 생태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속에서 승소나 패소가 아닌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리플의 소송이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XRP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는 크립토 마켓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화두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XRP가 뭐 $10,000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몇 년 전에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 1XRP당 $10,000라 참 이게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뭐 아니 XRP $10,000는 무슨 10달러 일단 $1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리또 속 소리를 그만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참 뭐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XRP가 $10,000에 도달한다는 근거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자면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이죠. 아서 브리토가 이야기를 한 문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XRP는 75억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한다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한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XRP를 통해 갚을 것이며 리플사가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ISO 20022에 합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인데요. ISO 20022 안에 멤버를 보게 되면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스위프트,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그리고 현실의 XRP의 가격을 보며 좌절하는 투자자분들 또한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XRP $10,000 참 상징적인 단어이죠. 이전에는 XRP가 $589까지 한순간에 치솟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추억의 이름이죠. 이제 베어러블 가이라는 인물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곧 XRP의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당장 $10,000, $589를 바라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저 또한 XRP를 홀딩하는 홀더로서 기술력과 장래를 바라보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10,000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 XRP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화폐 대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XRP의 상장성, 성장성을 의심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참고 부탁드리면서 과거부터 XRP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죠. 일단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조금은 원망스러운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리플사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디앱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이 있습니다.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를 송금을 해본 투자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XRP를 사용하는 ODL 솔루션의 경우 또한 서비스 규모의 경우는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무려 25배 이상 증가를 하였으며 본인들이 그렇게 홍보하던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준비 단계 또한 조금씩 결과를 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랍통화기금 또한 CBDC의 대체제로 XRP를 선택하였죠. 참 애증과 계륵이 모두 섞인 코인 이 XRP 참 말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텐데요. 현재 리플 사업이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듯 마무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적인 요인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 및 확장되어 갈 시그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9월 참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죠. 9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15일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는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5일이 지난 9월 20일의 경우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게 되는데 참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XRP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